제42강 유라시아 연대기 두 번째 편입니다. 55년 전에 우리의 태양은 비교적 고립된 타오르는 구체였고 주위에 돌고 있는 공간 물질의 대부분을 자신에게로 끌어모았습니다. 이 물질들은 자신의 출생 시에 발생한 격변에서 생긴 잔해였습니다. 태양의 초기 시절에 계속된 수축과 그에 따른 점진적 온도의 증가는 표면에서 엄청난 격변을 일으켰습니다. 이 변하는 상태에 정기적으로 뛰는 이 맥박은 태양으로 하여금 곧 마주치게 될 어떤 외부의 영향력에 무척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45억 년 전에 거대한 앙고라 체계가 홀로 있는 이 태양 근처로 다가가기 시작했는데 이 큰 체계의 중심은 거대한 어두운 공간이었는데 단단하고 상당히 충전되어 있었고 막대한 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앙고라 체계가 가까이 다가가자 태양의 분출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많은 물질이 태양으로부터 당겨져 나와서 둘레의 공간에서 회전하는 독립된 물체들이 되었습니다. 내부의 5행성과 외부의 5행성이 곧 소규모로 형성되었고 한편 토성과 목성은 더 육중하고 불룩한 중앙 부분으로부터 형성되었습니다. 목성과 토성은 지나치게 가열된 태양가스의 거대한 기둥이 바로 그 중심으로부터 유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뜨겁게 가열된 태양 물질을 무척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밝은 빛으로 빛났고 막대한 열량을 방출했습니다. 다른 10개 행성에서 응축되는 가스의 핵심은 곧 고체가 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그래서 근처의 공간에서 돌고 있는 운석 물질에 늘어나는 분량을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태양계의 기원입니다. 10억 년 전에 지구는 현재 크기의 3분의 2가 되었고 한편 달은 현재의 질량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억 년 전에 유라시아 역사가 실제로 시작했습니다. 행성은 대체로 오늘날의 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무렵에 이 행성이 네바돈의 물리등록부에 기록되었고 유라시아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8억 5천만 년 전에 지구의 껍질이 안정되는 진정한 첫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거운 금속들의 대부분은 구체의 중심을 향하여 가라앉았고 표면은 점차 식어가서 안정되었습니다. 8억 년 전에는 처음으로 큰 땅덩어리 곧 대륙이 솟아났습니다. 6억 5천만 년 전에는 땅덩어리가 분리되었고 그 결과로서 내륙의 대해가 더욱 연장되었고 이러한 바다는 유라시아의 생명에 필수였던 염분의 적당한 정도에 빨리 이르고 있었습니다. 5억 5천만 년 전에 생명 운반자 군단이 유라시아로 돌아와 영적 권능과 초물리 세력들과 협동하여 이 세계 최초의 생명 형태들을 준비하고 그것들을 이 영역의 쾌적한 바다 3곳에 심었습니다. 5억 년 전에는 원시적 해양식물 생명이 이 유라시아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4억 5천만 년 전에 식물 생명으로부터 동물 생명으로 변이가 일어났고 이 변천은 분리되는 여러 대륙에 널리 뻗은 해안선에서 아늑한 열대의 만과 갯벌의 얕은 물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라시아의 생명의 시대는 5시대로 나눕니다. 첫째는 생명 이전의 시기로 행성이 현재 크기에 이른 무렵부터 생명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 처음 4억 5천만 년에 걸친 시간입니다. 이 기간을 보통 시생들하고 불러왔습니다. 둘째, 생명이 싹 트는 시기는 그 다음에 1억 5천만 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 시기는 앞에 생명 이전의 시대와 그 뒤에 올 곧 대변동의 시대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로 원생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해양 생명의 시기는 그 다음 2억 5천만 년을 채우며 고생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시초 육지 생명 시기는 그 다음 1억 년 동안을 계속되며 중생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째, 포유류 동물 시기는 마지막 5천만 년을 차지합니다.
이 최근의 시기는 신생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고기와 조류와 포유류의 진화를 거쳐 드디어 인간이 태어나게 됩니다. 서기 1934년에 유란시아서가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 시간으로부터 꼭 99만 3,419년 전에 처음으로 두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이 처음 인간들과 그리고 그 후손들은 12살에 완전히 성숙했고 약 75년의 잠재 수명을 가졌습니다. 첫 인간으로 태어난 쌍둥이는 안돈과 폰타로 이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떠나 처음으로 인간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안돈과 폰타는 아이들을 모두 19명을 가졌고 손자, 손녀를 50명, 증손을 6명 볼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42살까지 살았고 그때 일어난 지진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안돈과 폰타의 가족은 20대까지 같이 지냈었는데 그때 식량 경쟁과 사회적 마찰이 겹쳐서 결국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생긴 지 거의 50만 년이 지나서 행성 영주가 예루살렘으로 또 도착했습니다. 이때까지 네안데르탈인이 50만 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부터 50만 년 전에 인도의 북서고지에 살던 바도난 부족들은 다른 종족과의 큰 싸움에 말려들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이 무자비한 전쟁이 격렬하게 계속되었고 그 오랜 싸움이 끝났을 때 겨우 100가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존자들은 당시에 살아있던 안돈과 폰타의 모든 후손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바람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고지의 바도난 사람들 사이에서 새롭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당시에 사람이 거하는 고지 지역의 동북부에 살고 있던 한 남자와 여자가 갑자기 특별히 영리한 집단의 아이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산키 가족이었고 유란시아의 6 유색 인종을 모두 낳은 조상이었습니다. 이 6 유색 인종으로부터 현대의 거의 모든 인종이 진화하였습니다. 20만 년 전에는 루시퍼의 반란이 일어나 이로 인해 유란시아가 고립되는 결과가 생겼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강의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약 4만 년 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담과 이브가 도착합니다. 이들은 진화 행성 위의 인류가 생물학적인 진화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그 개량을 위해서 보내집니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은 멜기세덱의 육신화와 미가엘 그리스도의 육신화입니다. 멜기세덱은 기원전 2000년에 살렘에 도착하여 학교를 세우고 유일신 개념을 가르쳤으며 미가엘 그리스도는 기원전 7년에 태어나 우주에서 7번째 창조체 증여 생애를 지구에서 보내고 자신의 우주에 대한 모든 주권을 얻고 다시 지옥우주 본부로 돌아가서 자신의 진리영을 보냈습니다. 미가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2000년이 지난 1955년 5번째 계시로 유란시아서가 출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강의에서 별도로 다루고자 합니다.